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이 어제 발생한 태풍 롤리가 슈퍼 태풍으로 발달해 필리핀에 상륙할 경우 시그널 3과 4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태풍이 일요일 상륙하기 전에 슈퍼 태풍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태풍의 눈은 현재 동쪽 해상 1195km에 있으며 태풍의 중심부에는 최대 풍속이 170km에 달하며 시속 20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는 필리핀에 상륙하는 이틀 동안 약간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비코이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에는 카테고리 5등급으로 최대 풍속 315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동안 태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수도권 경찰서는 2019년 10월 16일 빰빵가주 교도소에 한국인 살해와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박광렬이 딸락 지방법원에 공판 참석차 호송되었다가 교도소로 돌아오던 중 딸락 소재 식당에서 도주한 박광렬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광렬은 딸락 법원의 총기 불법 소지와 파라냐케시 법원에서 불법 마약 소지로 기소되어 있으며 수도권 경찰은 라구나 깔람바에 있는 샹그릴라 빌리지에서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광렬은 지난 2016년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11월 시행되는 검역 분류는 변경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일부 지방에서 검역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목요일 검토를 했으나 메트로 마닐라와 바탕가스를 포함 6개 지역에 대한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 하에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수정된 일반 지역사회 검역 MGCQ가 적용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대형 공기청정기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목걸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걸이처럼 착용한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개인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밀어내는 음이온을 방출하여 깨끗한 공기로 머리를 감싸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르게르 차관은 목걸이 정화기를 착용한 사람이라도 코비드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 조치로 최소한의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일반 대중에게 집에서 공기청정기와 미스트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대형 공기청정기는 연무 및 김서림 기술을 사용하여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농무부는 돼지고기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1kg당 기존 230에서 250페소에서 260에서 280페소로 인상했습니다. 돼지 목살은 킬로그램당 230페소에서 260페소로 인상했으며 리엠뽀는 250페소에서 280페소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지역의 돼지고기 재고가 20% 감소하면서 돼지고기 값이 38% 급등하면서 농무부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고시를 수정했습니다. 농무부는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를 킬로그램당 300페소에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면봉 검사 및 기타 실험실 검사 비용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리 로크 대변인이 29일 밝혔습니다. 로크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된 실험실은 1,500에서 2,000곳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봉 검사의 가격이 다양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사 비용을 규제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2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필리핀은 37만 6,938명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어 2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4,45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885만 9,300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도가 2위, 브라질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센토 소토 상원의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4조 5천억 페소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세출 법안은 11월 10일 총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며 토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정기간은 11월 24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및 3차 독회는 그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소토 상원의장이 말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12월 말까지 OFW 11만 1,258명이 필리핀에 귀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는 11월에 중국, 동티모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필리핀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전세기를 예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귀국한 OFW는 해상 기반 근로자 76,556명을 포함 총 23만 3,742명이 귀국을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 중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은 11,224명이며 817명이 사망했습니다. 벨로 노동부 장관은 11월 1일과 2일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근무를 할 경우 기본 8시간 동안 3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은 10급의 30%를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메트로 마닐라의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공실률은 2019년 4.3%에서 올해 8.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료는 약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9개월 동안 몇몇 포고가 운영을 중단하고 필리핀을 떠나면서 사전 임대 활동을 포함한 사무실 거래가 71% 감소했습니다. 주거용 임대료는 2021년 인상되기 전 7.7% 하락이 예상되며 주거용 콘도 가격도 1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경우 2022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50%의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1분기 공실률 10%에서 12.5%로 상승해 10%의 임대료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패션 매장에 비해 식음료에 대한 입점이 증가했지만 많은 식음료 매장이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필리핀의 오토바이 판매가 지난해 8월 대비 17.4% 증가해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오토바이 판매 증가는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전염병으로 인해 감소된 상태에서 판매가 회복된 반면 대만과 일본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진없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54.3%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각지에서 오토바이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마닐라 시는 차별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2023년까지 모든 시설에 성 중립적인 중성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 3년 이내에 마닐라시의 레스토랑, 바, 상점, 영화관, 쇼핑몰 및 기타 유사한 사업장의 화장실 또는 안락 실내에 성 중립적인 화장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조례는 각 층에 여러 개의 화장실이 안락실이 있는 대형 시설에서는 성별 중립적인 화장실이 있는 특정 층을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성 중립 화장실을 갖는 것이 마닐라시에서 사업 허가의 승인 및 갱신을 위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 루이스와 밤빵가 지방정부는 쥐꼬리당 5페소를 보상하여 해충 개체수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밤빵가 책임자는 현재 58,666개의 쥐꼬리를 수집했으며 목표는 100만 페소로 20만 개의 쥐꼬리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80%가 농지로
20만 마리의 쥐를 잡으면 7,500만 페소의 작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쥐 고기가 아도보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쥐 꼬리만 수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라카이를 관할하는 말라이 바우티스타 시장 대행은 보라카이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근로자를 전염병으로부터 선별하기 위해 더 저렴하고 신속한 항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GCQ 지역의 관광객에 대한 관광을 재개했으나 적은 관광객으로 인해 보라카이 사업주들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라카이는 현재 호텔 점유율이 10%로 낮은 상태로 영업을 재개한 사업장이 다시 종업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영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우티스타 시장 대행은 72시간 이내의 검사 결과와 함께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보라카이 관광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관광을 재개한 보라카이는 25일까지 1944명이 방문했으며 이 중 57%인 1113명이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 간 태스크포스는 10월 31일 관련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항체 검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바오 사라 시장은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류 판매에 대해 재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사라 시장은 식당, 패스트푸드점, 사리사리점, 유사 사업체의 주류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시설을 폐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다바오시는 MGCQ 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주류 판매에 있다고 판단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다바오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 병원인 남부 필리핀 의료센터와 임시 치료시설에는 병상 점유율이 높아 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세관은 지난 수요일 폴란드에서 나이아 국제공항에 도착한 소포에서 119마리의 살아있는 타란툴라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압수된 타란툴라는 목요일 환경부 야생동물 관련 부서에 이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란툴라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로 일반적으로 독이 강하고 치명적인 거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은 지난 2019년에도 폴란드에서 도착한 소포에서 757마리의 타란툴라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교통부는 주말 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MRT 3호선에 대해 태풍 롤리의 상륙에 대비해 보수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부는 주말 동안 상륙하는 태풍으로 인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MRT 3호선은 주말 유지보수 작업을 통해 11월부터 전동차에 대한 운행 속도를 50km로 상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필리핀 항공사는 11월 1일부터 2일 운행되는 항공편에 대해 필리핀에 접근하는 태풍 롤리로 인해 필요한 경우 운항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사는 마닐라와 클락에서 항공기 및 지상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함에 따라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항공편 상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지난 8일 시공권을 따낸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 광역고속철도 209 사업의 기공식이 12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 두테르테 정부와 337억 페소의 규모의 말로로스 클락 철도 프로젝트 209 사업 계약을 맺은 한국의 대림산업과 스페인 악시오나의 합작사가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인콰이어즈가 보도했습니다. 총 사업비 중 대림산업의 지분은 50%입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한국 필리핀 문화교류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 29회째인 한필 문화축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재능 경연대회와 한국문화원이 양국의 우호 관계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 우리 우정이 걸어온 길을 상영하고 국악 퍼포먼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수 최다스 씨의 K-POP 공연, 현지 보이밴드 SB19 공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축제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인총연합회와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0월 30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6명이 증가해 총 37만 8,9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상위 5개 지역은 바탕가스 124명, 까비떼 121명, 쾌존시 105명, 리잘 89명, 블라칸 81명이었습니다. 14일 이내 확진자는 전체 93%인 1,865명이었습니다. 21,039명이 검사를 받아 1,442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6.9%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38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7,185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였으며 636명이 회복되어 33만 457명이 회복되어 오늘 회복률은 87.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4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5원 14전을 기록했으며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46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태풍 롤리가 접근하면서 쾌존주는 주 전체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은 일요일 저녁 또는 월요일 오전에 오로라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32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51분, 일몰은 5시 28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